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아 제주 지역을 지키며 주민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최근 중국과 네팔이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여름 단기 선교 기간을 맞아 한국교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용봉사로 병동 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선교회의 사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인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전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기 위해 구티비가 창단한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8기 방송요원을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지도 130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섬 제주에 복음이 전해진 지는 110년이 됐는데요. 구티비는 제주 지역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복음의 명맥을 이어온 제주의 대표적인 교회 사역을 돌아봤습니다. 제주 성읍교회와 용수교회에 오현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제주 선교 1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08년 이기풍 목사는 제주도에 최초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독교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만큼 제주 지역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 성읍교회는 제주 내 500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민속마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이기풍 목사가 세운 제주의 두 번째 교회로 현재는 10여 명의 성도들이 역사적 교회의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이 돌들은 이기풍 목사가 성읍교회를 세웠던 1909년 당시 주춧돌로 사용된 겁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된 모습이지만 숱한 고난 속에서도 교회 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읍교회가 위치한 민속마을은 최근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유지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김정주 담임 목사는 오히려 지역 아동들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며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처음 세워진 자리에 지금까지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적인 유산을 지켜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옥회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용수교회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인 이유로 많은 타종교와 이단들로부터 들어오는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고성봉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전도 보내지 않은 것처럼 성도들의 영적 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의 교회 표어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로 정하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등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 잃은 자들이 그 빛으로 길을 찾고 그 길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1914년 창립된 용수교회도 100년을 훌쩍 넘기면서 흩어졌던 교회의 역사적 자료들을 발굴하고 모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성도는 줄어들고 상황은 열악해졌지만 지역을 지키며 한결같이 주민들을 섬기는 제주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선교 준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중국과 네팔이 외국인 선교와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해외 단기 선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는 네팔은 8월부터 외국인이 자국민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고 추방한다는 내용의 형사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개정된 종교 사무조례에 따라 종교 행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의 선교 활동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와 한국위기관리재단은 해외 선교지에서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선교팀이 선교지를 방문하기 전 현지법과 현지 관습을 숙지하고 선교팀을 파송하는 교회는 방문국 안전정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위험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우리 공간과의 연락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미용가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선교회인데요.
이들은 거동이 어려운 병원 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병원에 방문해 임의용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 마련된 임시미용실이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선교회가 미용 봉사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어르신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겁니다. 선교회는 각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2015년부터 부천 지역 4곳의 병원에서 미용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미용 봉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영혼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도 계속해서 영적인 관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시던 분들은 이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임시미용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을 위해선 직접 병동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어르신들은 미용봉사단의 지속된 섬김이 고마울 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받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미용실 가려면 턱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휠체어 탄 사람은 근데 턱 안 넘어가고 곧장 갈 수 있죠. 또 친절하게도 해주시지. 그리고 또 우리가 돈 낼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죠. 진심 어린 섬김에 매료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들이 깎아주고 이러니까 미안해서 도저히 그 교회 나오라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니까 좋아요. 그럼 좋은 목사님 이제 설교도 듣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지. 미용 봉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선교회. 이들의 섬김이 병동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인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에덴 복지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중증 장애인을 위한 행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장양희 회장은 양 기관이 한국교회의 참 감람나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며 지역 복음화와 선교적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덴 복지재단 정덕환 이사장은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재단이 되겠다며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와 연합해 선한 사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덴 복지재단은 1983년 설립돼 장애인 복지 재활 사업과 선교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협약을 맺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15,000여 교회가 소속된 단체로 지난달 구TV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란 슬로건으로 전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기 위해 구TV가 창단한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8기 방송요원을 모집합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선교방송교회, 교회기자와 선교사 기자, 선교방송 PD, 미디어 선교사로 구성됐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세례교인이라면 구TV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회 주보나 홍보 영상을 제작한 경험이 있거나 미디어 관련 전공자는 우대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방송요원이 제공하는 전국 교회의 선한 소식은 구TV 방송과 인터넷 신문, 지면 신문을 통해 보도됩니다. 한편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미자립 개척교회의 선한 소식을 세상에 알리고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출범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위촉된 방송요원들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동굴에서 실종됐던 소년들이 열흘 만에 극적으로 생존이 확인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동굴 탐험 전문가 2명이 소년 12명과 20대 코치 등 13명 모두 무사한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에 소속된 이들은 지난달 23일 훈련을 마치고 동굴에 놀러 갔다가 갑작스런 폭우로 물이 불어나 고립됐습니다. 수색 작업에 참여한 한 다이버는 소년들은 비교적 건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며 코치가 아이들을 다독여 함께 뭉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이 아이들을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기에 접어든 이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이들을 완전히 구조하기까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의 동성애 단체들이 10월 선거에서 동성애자의 권리를 대변할 정치인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동성애 퍼레이드엔 6만여 명의 동성애 단체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 대통령과 주지사, 연방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퍼레이드를 기획한 브라질리아 자부심의 미셰우 플라치니 회장은 동성애자의 인간적, 시민적 권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공격을 피해 도망친 기독교인들을 숨겨준 이슬람 성직자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나이지리아 중부에 위치한 플레토주에선 최근 가축 방목을 둘러싸고 기독교인 농민과 이슬람 유목민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슬람 남성 300여 명에게 쫓기던 기독교인들은 옆마을까지 도망쳐왔습니다. 예배당에 있던 이슬람 성직자 이맘은 집과 예배당에 이들을 숨겼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숨겨놓은 자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예배당과 집을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이맘은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슬람 교도들은 교회에 불을 지른 뒤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맘은 인터뷰에서 기독교인들은 과거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하고 땅도 준 이들이라 돕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이어 앞으로 웨일스 지역에서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웨일스는 임신 9주 이내의 여성에게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데 그동안 여성들은 2차례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신 중절약이 경련과 출혈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언제 출혈이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해야 했습니다. 본게딩 웨일스 보건부 장관은 이번 변화로 인해 여성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에서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일대에 있는 기독교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나가사키현에 흩어진 건물 등 12개 유산이 과거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신앙을 유지한 문화로 인정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가사키현은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부 정권의 철저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서도 일본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처음으로 4천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IMF를 겪은 지 21년 만에 100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최근 4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997년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불과 39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트라우마로 외환 보유액에 신경을 써온 한국은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끌어내며 전 세계 외환 보유액 9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는데 외환 보유액 증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2040 직장인 여성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으니 2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자녀 수는 1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 근로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현실적 자녀 수가 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여성 일자리 창출과 출산 육아휴직이 더 활발해지는 사회가 돼야 여성들의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앞으로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와 같은 불법 촬영물 범죄는 사이버 테러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경찰청은 사이버 테러 수사관 159명을 이 같은 불법 촬영 범죄 수사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불법 음란 사이트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유포되는 불법 촬영물을 자동 탐지하고 삭제 차단하는 시스템을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 수사청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몰카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제44차 전국대회와 총회를 열고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YMCA는 결의문을 통해 나그네된 난민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며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제1회 총회장상 수상자로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합동총회 총회장상 포상위원회는 소 목사가 한국교회 동성애 및 종교인과의 대책 수립을 위해 헌신했고 수년간 6.25 참전용사를 위로하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해외 교육 지원 캠페인 스쿨업을 전개합니다. 스쿨업 캠페인은 취약국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월드비전은 방송인 샘 오치리와 함께 스쿨업 첫 번째 프로젝트로 폭풍으로 무너진 가나의 아코라달코 학교를 재건할 계획입니다. 서울기독의사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아 오는 14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선 연세의료원 정종훈 원목실장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50년사 발간과 함께 고대 안암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등 기독의사들로 꾸려진 합창단이 합창음악제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부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